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자전거를 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19세 소녀 타라 칼리코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8년 9월 20일 미국 뉴멕시코주의 19살 소녀 타라 칼리코는 오전 9시 30분쯤 어머니 도엘의 분홍색 산악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난 12시 30분쯤 남자친구와 테니스를 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정오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였죠. 칼리코는 자전거로 47번 고속도로를 타고 60번 고속도로까지 왕복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나도 칼리코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도엘은 약속대로 칼리코를 데리러 가죠. 평소 자주 가던 자전거 길을 따라 딸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칼리코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도엘은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전거 길을 수사하던 중 칼리코의 소니 워크맨의 일부분과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엘은 칼리코가 자신의 흔적을 표시하기 위해 일부러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워크맨과 테이프를 제외하고 칼리코의 흔적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몇 목격자들이 칼리코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 자전거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죠. 약 3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칼리코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과연 칼리코에게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경찰은 아직도 그녀를 찾지 못하는 걸까요? 우선 칼리코에게 실종 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칼리코를 찾기 위해 노력한 칼리코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 멜린다 에스퀴벨의 주장에 따르면 칼리코는 실종 전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죠. 칼리코는 한 소년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했는데 이 소년의 무리가 칼리코에게 불쾌감을 느끼고 칼리코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과 동일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칼리코의 어머니 도엘도 비슷한 주장을 했죠. 원래 도엘은 칼리코와 함께 자주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차를 탄 누군가가 자신과 딸을 스토킹한다고 느낀 후로 자전거 타기를 중단했습니다. 칼리코가 실종된 날도 도엘은 칼리코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가라고 권할 정도였으나 칼리코는 이에 대해 무신경한 반응을 보이며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죠. 칼리코는 흰색 티셔츠, 금색 링 귀걸이, 녹색 줄무늬가 있는 흰색 반바지를 입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칼리코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발렌시아 카운티의 47번 고속도로였죠. 몇몇 목격자들은 1953년형 포드일 확률이 높은 밝은 색상의 픽업 트럭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칼리코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였죠. 픽업 트럭은 발렌시아 카운티의 번호판을 달고 있었고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픽업 트럭의 운전사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로 추정됐고 붉은색 또는 갈색 머리에 밝은 피부색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자전거 길에서 칼리코와 칼리코를 따라다니는 픽업 트럭을 발견한 시점과 도엘이 칼리코를 찾으러 나간 시점은 고작 20분 차이였죠. 즉 칼리코와 칼리코 어머니의 간격 20분 사이에 실종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픽업 트럭을 끝끝내 찾지 못했기 때문에 칼리코의 실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혀내지 못했죠.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은 흘러 칼리코가 실종된 지 약 1년이 지난 1989년 6월 15일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의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발견한 폴라로이드 사진이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이 사진에는 검은색 테이프로 입이 막힌 채 등 뒤로 팔이 묶인 것처럼 보이는 한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년이 찍혀 있었는데 사진 속 장소는 벤 같은 차량의 뒷좌석인 듯 보였죠. 두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하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폴라로이드 사진은 범죄자가 피해자들을 묶어놓은 채 억지로 찍은 듯한 모양새였죠. 물론 예술을 위해 연출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면 대중에게 공개가 되어야지 길바닥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발견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전문가에 따르면 사진에 사용된 필름의 종류로 보아 사진은 1989년 5월 이후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발견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주차장에는 창문이 없는 흰색 토요타 화물밴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밴의 운전석에는 30대쯤으로 추정되는 코스염을 기른 남성이 앉아있었죠.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차량과 운전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폴라로이드 사진이 주목받은 이유는 사진 속 소녀가 1년 전쯤 실종된 칼리코와 흡사했기 때문이죠. 어머니 도엘도 폴라로이드 사진 속 여성이 칼리코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다리에 난 흉터가 칼리코의 것과 동일하다는 이유였죠. 사진은 FBI를 포함하여 3개 기관에서 분석되었습니다. FBI는 칼리코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지만 영국의 스코틀랜드 야드는 사진 속 여성이 칼리코라고 결론 내렸고 로스 알라모스의 연구소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죠. FBI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사진의 신뢰성도 문제였죠. 사진 속 젊은 여성의 손이 단단히 묶여있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됐거든요. 만약 범죄에 의해 팔이 꽉 묶여있는 상태였다면 어깨에 스트레스를 받아 매우 불편해 보여야 하는데 사진 속 여성은 그다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과 소년의 입에는 검은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지만 테이프 주변으로 붉은 반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테이프가 오랫동안 입에 붙어있지 않았음을 의미해주죠. 어쩌면 연출된 사진일
사진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타라 칼리코 실종 사건의 주 수사기관인 발렌시아 카운티 보안관실 역시 이 사진을 믿지 못한 탓인지 사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칼리코가 같은 지역 사람에 의해 납치되거나 공격당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지역 용의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실종 전 칼리코를 따라다니던 픽업 트럭의 번호판이 발렌시아 카운티의 번호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범인으로 특정할 만한 용의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1998년이 되자 법원은 공식적으로 칼리코가 사망했다고 판결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폴라로이드 사진이 발견된 지 20년째 되는 해인 2009년 누군가가 포트 세인트주의 경찰서장에게 뉴멕시코 앨버커키시 소인이 찍힌 편지 2편을 보냅니다. 이 편지 중 하나에는 갈색 머리를 가진 어린 소년이 인쇄되어 있었는데 1989년에 발견된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소년의 미에는 잉크로 검은색 칠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는 소년의 원본 이미지가 담겨 있었고요. 2009년 8월 12일에는 포트 세인트주의 신문사 더스타가 세 번째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 편지에도 앨버커키 소인이 찍혀 있었고 검은색 마커로 그린 듯한 소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에는 소년의 신원과 관련된 메모가 전혀 없었지만 여러 정황상 타라 칼리코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죠. 이후에는 칼리코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이 두 차례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캘리포니아주 몬테시토의 한 건설 현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사진 속 여성은 연한 파란색 줄무늬 천을 두른 상태였고 입술 위에는 테이프가 붙여진 상태로 1989년에 발견된 폴라로이드 사진과 흡사했죠. 두 번째로 발견된 사진에서는 암트랙 열차에서 어떤 남자 옆에 한 여자가 거즈 같은 것으로 느슨하게 묶여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사진들을 도엘에게 보여주자 도엘은 첫 번째 사진은 칼리코 같지만 두 번째 사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죠. 무엇이 됐든 이 사진들 역시 타라 칼리코 실종 사건에 큰 실마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2008년에는 발렌시아 카운티의 보안관 르네 리베라가 충격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리베라는 두 명의 10대가 우연히 트럭으로 칼리코를 친 뒤 당황하여 그녀를 살해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부모들이 범죄를 은폐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리베라는 이 두 명의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시체와 같은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리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신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미국 사건을 보면 왜 증거도 못 대면서 이런 주장을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방송 출연, 잡지 출연은 물론 책이나 후에 탐정으로 활동할 때도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이죠. 일각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발렌시아 카운티의 보안국장이었던 로렌스 로메로의 아들이 칼리코 실종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메로의 아들 로메로 주니어는 평소 약과 음주, 파티를 즐기던 남자아이였고 우리 아빠가 보안관이니까 내가 뭐라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사건 당시 로메로 주니어가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보안국장이었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메로도 로메로 주니어도 현재는 모두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다른 미제 사건과 달리 진전이 있다는 점입니다. 2013년부터 칼리코 실종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2021년 9월에는 발렌시아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과 뉴멕시코 주경찰이 타라 칼리코 실종 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에는 발렌시아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이 타라 칼리코 사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죠. 현재 용의자를 식별한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자세한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계속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범인이 밝혀진다면 새로운 시점으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전거를 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19세 소녀 타라 칼리코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